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김대호 이동호의 경세 토크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보다 폭넓은 문제들 그리고 보다도 좀 넓고 깊게 봐서 사상과 이념과 정책까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나가야 될 방향까지를 폭넓게 토론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회 디자인 연구소 김대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까지는 사실 개론이었죠. 경세가 뭐냐,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된 문제가 뭐냐, 이런 개론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경세 문제에 대해 들어갑니까? 네, 전에는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그야말로 이 경세 방략의 핵심은 정당의 정강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로는 치면은 헌법과 그 기본법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대선 국면에서는 대선 공약집으로 나타나고요. 집권하고 나면은 이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또는 4개년 계획. 근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저희가 했던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그 중에 한 10대 과제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먼저 그걸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오늘 지금 현재 뭐 우리 그 김대호 소장이 뭐 이렇게 뭐 여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네네. 통찰 네. 혼통창행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거부터 예.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고민할 때는요. 저 그림이 뭡니까? 저 사진이. 한번 올려놓고 봅시다. 예. 아까 이제 그 제가 경세는 그냥 경세 방략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이제 레이건이 1980년에 집권했을 때 그때 미국 사회를 요렇게 끌고 나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수많은 어떤 지식인들이 그 주로 이제 보수 싱크탱크죠. 이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그쪽에서 레이건한테 1000페이지가 넘는 야. 책을 헌정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맨데이트 포 리더십이죠. 리더십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책임, 의무 또는 그냥 할 일 요렇게 번역이 되는데 저게 1000페이지 정도로 딱 정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건이 집권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 책에 다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아마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5인 중에 한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링컨, 그죠? 레이건, 아마 루즈벨트, 아마 그런 급인데 제가 지금 저거를 갖다 얘기한 거는요. 원래 한국도 대통령이 집권하면 저 정도 있잖아요. 저 정도의 어떤 경세 방략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저도 대선 캠프에 있어봤지만 집권 준비팀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력도 없고요. 실력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저런 책을 쓸 능력이 왜냐하면 이제 교수들 데려놓으면 교수들은 실물을 모르잖아요. 네네. 이론만 알고 자기 분야만 모르고. 그 자기 분야밖에 모르지 근데 않습니까? 그거를 전체로 통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혁명은 결국 저런 나름대로 미국의 실력들이 집약된 네네. 보수의 예를 들면 경세가들의 실력이 집약된 네. 저런 내용들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2022년에 이제 누군가 집권하게 되면요, 사실은 그 사람은 저런 정도를 갖다가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저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대통령이라는 건 뭐 제너럴리스트인데 네. 뭐 일반적인 국가 원칙이나 네. 핵심 과제 한두 개 말고는 나머지는 이제 또 네. 전부 이제 그런 경세 방략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또 이제 뒷받침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문가라기보다 경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갖다가 이제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운영 체제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즉 안드로이드 또는 어떤 윈도우즈라든지 매킨토시라든지 아이폰에도 운영 체제가 있잖아요. 예. 그 운영 체제를 갖다가 디자인을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어플리케이션만 좀 이렇게 써보거나 그거 정도를 디자인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냥 몇 가지 그 각각에 나누어진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정책들은 있지만 네네. 그걸 전체로 통괄해서 운영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운영 체제가 없다. 운영 체제 없는 기계는 뭐 완전 깡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운영 체제가 없다기보다는 있는데 그 운영 체제에 맞게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즉 정책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정책과 사업들을 갖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전체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경세가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성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네네. 예? 그냥 100개 과제하면 쫙 100개만 나열해서 예? 네. 그냥 신문 보고 모아놔도 되겠더라고요. 그때 그래 나왔잖아요. 그때 2008년 그때 이명박 정부 인수위를 갖다가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때 오렌지라 그랬습니까? 네. 아우렌지. 오렌지. 그러니까 우리 발음이 좀 이렇게 발음이 시원찮다 그러면서 이제 오렌지가 아니고 오렌지다. 이래 가지고 이제 한번 소동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 인수위원장 첫 발언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완전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오렌지 인수위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경제 방략을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를 갖다가 해서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에다가 우리가 헌정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40년 전에 이걸 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제 하고 있죠. 예, 매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저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저 옆에 써 있는 혼통, 창행, 성 저건 뭡니까? 저게 뭐냐면은 경제 방략을 갖다가 써내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혼 있잖아요. 혼이 소명이잖아요. 소명. 네. 그 다음에 통이라는 거는 통찰을 말하는 거거든요. 통찰. 사회 역사의 전반에 대한 통찰, 불평등 양극화 문제 또는 더 외교 안보 문제의 어떤 핵심을 통찰을 해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 통찰을 통해서 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핵심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이 창조가 이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가. 이제 한국판 이념 또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맞는 거를 갖다가 창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정책의 중요한 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어떤 기득권들의 어떤 반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중의 어떤 그 이해 부족이라든지 뭐 오만 가지 댓글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다 돌파를 해내는 거죠. 근데 가장 근본은 이제 혼이죠. 혼. 그 다음에 그 위에 통이 있고 창이 있고 행이 있는 건데 그 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요. 한국은 예컨대 지금 윤석열 현상 또는 이준석 현상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이제 이 검찰 업무만 주로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검찰 업무라고 그 하는 도둑놈 잡는 거밖에 안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게. 그다음에 세상 사물을 바라볼 때 범죄냐 아니냐의 관점, 어떤 것이 범죄냐의 어떤 그러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그 보는 어떤 섭이 몸에 배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뭐 이를테면 이제 그러저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눈에는 전부 온통 도둑놈만 보인다 그러던데. 아니면 이제 뭐 그보다 좀 더 나아지긴 했겠지만 그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섭을 끊어내는 게 정치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이준석을 현상을 보면서도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준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있지 않습니까? 통치불능 사태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네. 생각한다. 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래서- 대구 가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생각이 다른 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치인은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탄핵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아마 더 나은 정치 있잖아요. 더 나은 대통령 또는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탄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했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반기문 세우려고 그랬죠. 그죠? 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그들은 반기문 세우려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문재인이 섰어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렸거든요. 아니, 정치인은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명백하죠. 선의를 갖고 있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지고 니들 꺼져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그게 대한 어떤 성찰 반성의 목소리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정치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를 참 그 국정 뭐 농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탄핵을 시켰더만 지금 네. 보니까 대한민국 엉망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그때 문제의 중요도를 잘못 봤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게 정직한 거죠. 그런 성찰 반성의 목소리가 일체 없었거든요. 또 하나 탄핵 과정에 보면은요 법리적으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아 뒤에 이제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공 이 박근혜, 최순실, 그다음에 경제공, 이재명을 이렇게 이제 공범으로 쭉 그러니까 엮을 때 그때 이제 경제 공동체와 묵시적 청탁 논리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탄핵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올감했는데 물론 그걸 갖다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분노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분노를 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태블릿 PC를 그렇지. 가지고 딱 그냥 하니까 대통령 뒤에서 아무런 당직도 없고 공직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이라 그랬지 네, 않습니까? 화가 났죠. 지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처벌을 갖다가 유죄 판결을 때렸습니까? 아니 재판에서는 태블릿 PC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K스포츠 미러 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사람들을 엄청나게 격분시켰거든요. 그렇지. 지금 K스포츠 미러 재단 그것이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굉장히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사실은 대중을 거기에 재벌들 협박해서 돈 네네. 자, 근데 그거 지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유죄된 거는 아마 그거죠. 말. 말세 말입니다. 네, 삼성이 말 제공한 거. 그것도 네네. 자기가 도로 가져갔잖아. 네네. 그거 제공해서 이용한 거 이게 다더라고. 나머지는 없잖아 지금. K스포츠 미러 재단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다는 게 이건 드러났습니다. 안종범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안종범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누굽니까 그 저기 최순실. 최순실 아니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문체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국장. 네. 예. 그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당시 문화체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이제 나름대로 만든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K스포츠 그 미러 재단의 지금 이사진들 구성을 보십시오. 안종범 주변 사람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문체부 관련된 어떤 그 사람 주변하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일들은 뭐 좀 벌어지잖아요. 물론 네네. 정당한 일은 아니지만 어디든지 항상 있는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아마 차기 정부에도 있게 마련인데 대통령을 호가의하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거죠. 아니 제 문제는요. 자 탄핵을 할 때 대중을 갖다가 이렇게 격분시킨 거는요. 그건 결국은 실체가 없거나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무관한 그렇지. 거거든요. 범죄가 안 되거나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이게 그 무관한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실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말 세 마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공개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삼성을 지금 이재용을 못 놓아주는 이유도 네네. 안 그럼 탄핵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모양이던데 삼성 놔주면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제 혐의를 덮어 씌운 덮어 거거든요. 씌운 거지. 아니 이제 제 얘기는요. 이 법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탄핵을 갖다가 주도를 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깊은 어떤 반성 내지는 사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당시에 우리는 언론 보도를 보고 네네. 내용을 잘 몰랐다든지. 네네.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재판 과정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많이 달랐다. 네네. 그래서 우리 탄핵에 사실상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게 정직한 사람들이죠. 인간은
전지전능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죠?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무수한 실수를 갖다 사람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말입니다. 반성하든지 사죄하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크게 제가 문제 삼는 거는요. 엄청난 정치 행위를 갖다가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법리적 절차적으로 심각한 정치 도의적으로도 정치 전략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탄핵들을 갖다가 했는데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도 사죄도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지금 현재 이 경제방략의 문제인데, 엔티 페미니즘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러저런 발언들을 갖다가 했고 저는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요. 예, 그거 뭐 2030 남성들의 어떤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네. 많으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대변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국가를 책임지고 당을 책임질라 그러면요. 이 기본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어야지. 깊은 고민들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말이나 행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 없잖아요, 지금. 10년 동안요. 네. 하나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국가 비전 내놔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이 간절하게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그래도 당 최고위원을 갖다가 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 경제 방향에서 뭐 그걸 다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이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뭔가 그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 아니면 어떤 간절하게 갈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국가 비전 내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그 언론에 나와서 뭐 그냥 하나만한 만담들 넣어놓고 다닌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 만담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 저는요. 옛날에 이준석 현상에 대해 가지고 좀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 정치적 지식가지의 어떤 축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참 오랫동안은 저는 어떤 경제 방역을 연구를 해 오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지식가지의 축적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좀 오랫동안 노력을 했고 수많은 저술들을 쓰고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민 위에서 이제 뭐 이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그것이 이제 제로화돼 버린 거거든요. 전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문재인 검찰총장 한 사람을 지금 문재인 감옥 보내고 싶어서 그런가? 문재인도요. 사실은 이런 어떤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일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잘 압니다, 사실은. 문재인을 여러 번 만나보셨죠? 한 번 만났지만은 한 번 만나서 깊게 대화를 갖다 해보고 오랫동안 제가 추적을 갖다 했죠. 이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저하고 아주 많이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파들이니까. 뭐 김상조든 뭐 김수현이든 뭐 그냥 거기 있는 청와대 그 핵심들하고 그 전에 많은 논쟁들을 갖다가 해봤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봐왔거든요. 근데 문재인과 그 핵심 어떤 참모들 집단들의 어떤 고민의 수준이 너무나 얕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권하고 나서 지금 대한민국을 갖다가 뭐 좋은 선의를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의가 있었겠지.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으로 돼버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김수현은 노무현 때도 부동산 망쳐놓고 네. 이번에 다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책실장하면서 또 망쳐놨잖아요. 그 고민들이 부동산 문제라는 아주 복잡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대안도 못 낸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게 불평등 양극화를 갖다가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 몇 번에 걸쳐서 불평등 양극화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다각도로 우리가 쭉 짚어봤지 않습니까? 공공 양반들이
네,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네. 정부의 규제나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불평등을 만드는. 그 불평등 양극화의 어떤 실체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하고 이제 지대 딱 두 가지의 어떤 이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생산성은 높여야 되는 거고 지대는 줄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없애든지. 딱 이런 관점에서 그럼 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나? 지대의 핵심은 결국은 지대라는 게 그러니까 놀고 먹고 가져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자기 한 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걸 월등히 갖다가 많은 이제 거. 가져가는 거니까 본질은 약탈이죠, 사실은. 약탈이지. 근데 약탈은 범죄적 약탈이 아니라 합법적 제도적 약탈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가 규제라든지 국가 표준이라든지 국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어떤 조폭 노조 내지 기종 노조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지난 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평등 양극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의 어떤 실체 내지는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로 자본과 기업이 많이 쳐드셔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래 가지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엉터리 정책이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 다음 이 차기 정부가를 유가 예컨대 보수가 예컨대 이렇게 죄집권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아주 그 빈곤한 아주 허접한 어떤 이 국가 경영의 어떤 비전과 정책 있잖아요. 허접한 어떤 경세 방략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어떤 그 실패를 할 가능성이 얼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전히. 실험하려고 들어서 네네. 그 온통 그 실패에 대한 온통 그 피해는 전부 국민들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있으면요, 그놈 찍은 그 내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 광장에는 이제 뭐 노조와 그 기득권을 잃어버린 집단들이 또 몰려와서 촛불을 들든 횃불을 들든 쇠파이프 들든 또 시위를 할 거고요. 그 보면 막스 베버의 정말 그 통찰 있는 발언 중에 정치가란 나의 선한 동기가 결탄코 선한 결과로 만들지 못한다는 그런 비극적 현실 앞에 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책임 정치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이준석을 비롯해 가지고요. 지금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러한 어떤 이 책임 정치가 머릿속에서 실종돼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이 정말 5천만 국민이 그 피해를 당한다는 그 막중한 의식이 없어요. 네네.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소명 정치의 문제가 있고요, 책임 정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도덕성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 정치입니다. 경제 정치 그게 없는 거죠. 국가 경영의 어떤 이게 비전과 전략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히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호 소장이 계속 지금 여기서 경세 방략, 경세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 지금 뭐 한국 정치에 이게 상실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소명 정치 실종, 책임 정치 실종, 경제 정치 실종이거든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그런 네네.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란 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그다음 이야기 계속해 주시죠. 네, 아니면 이제 경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 토크는 사실은 그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경제 정치가 쭉 발전하면은 단적으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아까 이제 레이건이 들고 왔던 1000페이지가 넘는 맨데이트 포 리더십 같은 것들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그걸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말입니다. 그 밑에 우리 그 김대호 연구소에서 좀 그런 경세 방략들을 만들어내시죠. 그 관련 그 나름대로 우리 김대호 소장께서 만들어놓은 책도 하나 있죠. 책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 주시죠. 원래 제가 이제 그 7공화국이 온다라는 책하고요. 그거 저 봤습니다. 한 460쪽짜리인데 아, 이거 책 두껍던데요. 그게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한 5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아니 머리 틀라고 어쨌든 운동권으로 치면 한 30여 년을 갖다가 40년 가까이를 제가 이제 어쨌든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갖다가 했는데 또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수많은 실패와 자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거를 총화해 가지고 제가 이제 7공화국이 온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작년입니다, 사실은. 여전히 아마 그게 가장 정리가 잘 된 책일 겁니다. 그 7공학이 온다 좀 나중에 띄워줄 수 있나요?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에센스 있잖아요. 7공학이 온다가 460쪽짜리거든요. 너무 길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이제 130쪽이 좀 넘는 건데 그 부분의 결론 부분만 제가 이제 이게 따로 모아내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부제가 좋네요. 자유시민 정치혁명의 그렇습니다. 길. 자유시민 정치혁명의 길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국민혁명당이 출발했는데 네. 같은 의미네요. 네네. 이 국민혁명당에도 보면은 12대 그 정강 정책의 원칙. 12대 정강 정책이 아니라 정강 정책의 원칙을 갖다 얘기했는데 제 1번에 나오는 것이 이승만의 어떤 건국 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 기독교 입국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셨지 프로테스탄트 않습니까? 정신이죠. 사실 이제 이게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사실은. 플랫폼이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사실 여기서 그렇죠.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법이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입국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초등 교육이라든지 교육 정책을 통해서 쭉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가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뭔가 좀 자신의 그러니까 그것을 뭐 이렇게 초과 소비한다거나 그걸 과시하고 남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중자애하고 또 근면하고 성실하면서 저축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윤리들이 그 켈빈주의 전통에 나온 그 기독교도의 전통이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에 대해 가지고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의아해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372년에 소수리망이 불교를 받아들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도 그런 걸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거는요, 이런 어떤 정신, 문화, 사상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 그러면요, 그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신문화 사상 없이는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나갑니까? 이거를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전에 이게 조선의 승리학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500년 끌어왔죠. 그 승리학을 가지고는 근대 국가를 못 만든다라는 판단들을 갖다가 이승만이 일찍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시장경제 국가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개신교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들의 배경에는 그런 그 퓨리탄들의 그러니까 네네. 청교도적인 정말 근검하고 절약하고 그다음에 도덕을 지키는 그런 뭔가 이 도덕심들을 지키는 네네. 그런 정신들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사회를 부강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미국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미국과 유럽 가장 선진 중요한 문명 국가들이 다 이렇게 그 기독교 베이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 세속적인 과학 기술도 발전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아주 물질 문명을 또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자본의 축적도 사실은 근검절약하는 정신에서 네네.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죠. 네네네. 그리고 자기 벌었다 다 써버리면 뭐 자본 축적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자유, 평등, 박의 이념이 사실은 그 기독교 안에 그렇죠. 다 네. 있거든요. 그 기독교는요, 그 이승만의 어떤 그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어떤 미국을 보면 되는데 미국이 기독교 베이스에 다 깔려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종교하고 그 정치가 분리돼 적당한 있죠. 거리를 갖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입국료는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정신에는 그 네네. 헌법의 기본 정신은 다 깔려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 언제 한번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사실은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사람들이 제일 뜨악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최근에요. 네. 우리 그 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이거죠. 함재봉 원장이 네네.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들이 어디서 왔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켈빈으로 와서 퓨리탄들이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그 주도 정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게 있어요. 네네. 예. 그 어떤 사회든지 이 현대 문명 국가는 일명 시민 종교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민정. 예. 그 시민 종교가 기독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그 자체는 아닐 거예요. 그 기독교의 핵심이 있잖아요. 정신. 예.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뭔가를 갖다 이제 아마 덧붙인 형태가 될 텐데 그 조선은 일종의 시민 종교라는 것이 뭐 시민도 없었지만은 성리학이라는 게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비참한 어떤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싹 갈아엎고 이제 새로운 시민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새로운 시민 종교로서는 아마 그 이승만의 눈에는 기독교만한 것이 없었던 걸로 저는 이제 없었다.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기독교만한 것이 있나? 예컨대 말입니다. 지금 중국에 과연 시민 종교라는 것이 있나? 중국이 개인이나 사회로 내려가면은요, 그 굉장히 어떤 좀 도덕심이 한국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갖다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시민 종교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사실은 자기들 식의 어떤 시민 종교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보면은 시민 종교가 없는데 그 일본의 시민 종교는 아마 그 천황이죠. 네, 예. 하여튼 뭐 독특한 뭐가 있어요. 천황이라는 상징체가 있죠.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완전히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이 무원칙하고 아주 이 불건강하게 된 게요. 저는 한국 사회는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주체 사상이나 뭐 이거 이전에요. 이게 그 정치파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하고 먹고 사니즘이 이렇게 주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이거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시민 종교가 없고 그다음에 정치인한테도 말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 종교적 신앙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 종교에서 나름대로 도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네. 나오는 거니까요. 예. 아니 저는 그 지금 586 운동권들이요. 청년 시절에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뭐 이런 노래를 갖다가 했거든요. 님을 위한 행진곡. 예, 님을 행한 행진곡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도덕적인 정말 사람도 이름도 없이 예, 혁명을 위해서. 예, 그 혁명이든 아니 뭐든 간에 몸바치자. 운동이든. 아니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소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모든 걸 갖다 다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보수 자유 우파들도요, 기본적으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어떤 소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 그죠? 뜻이든 아니면은 어떤 역사신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갖고 있어야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의 유혹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진보 좌파도 다 썩어 문드러졌지만은 보수 우파가 허물허물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 이번에 우리 그 김대호 소장도 이 보수 우파의 민낯도 보셨죠? 정말 예, 이렇게 당 허접할 건설 줄 과정, 몰랐습니다. 예, 당 건설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국힘당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요. 국힘당이 첫째 소명을 상실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소명이 없으면요 여기서 손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용기나 강단이나 동지애나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 소명이 없으니까. 아니 동지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뭔가 자기가 이 권력을 갖다가 또 획득을 하면은 동지는 나눠 먹는 존재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동지를 위해 희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희생 헌신 정신도 없어집니다. 그게 희생 헌신이라는 그런 그 가치들은 결국은 소명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혼에서 나오는 건데 네네. 우리가 지금 저 국힘당을 계속 이야기하는 저들은 혼이 없고 네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 네.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 결국 기독교 정신, 이승만의 어떤 기독교 정신이 사실은 혼에 관한 그 얘기입니다. 혼에 관한 얘기죠. 시민 정계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국가의 생존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죠. 이게 핵심 전략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기독교 정신은 혼에 관한 얘기거든요. 혼에 관한 얘기죠. 가장 중요한. 네. 근데 이제 별로 조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 그런 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도 뭐 그런 몇 가지 시도들은 있었죠. 국민교육원장도 예, 있고요. 그것도 만들었고 또 새마을 정신이 예. 근면자주 협동 예, 아닙니까? 근면자주 협동이고 또 뿐만 아니라 새마을 정신도 최근에 그 연구에 따르면 네네. 그 김용기 장로가 했던 네네. 그 운동에서 가나안 농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따왔더라고요. 그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근면자주 협동이라고 하는 네. 거는요. 저기 그 유럽이라든지 여기서 쭉 내려오는 일본에서도 뭐가 좀 있었죠. 그와 비슷한 메이지 유신 당시에요. 예. 예, 그때는 뭐냐면은 후쿠자마 유기치가 개인의 독립을 강조했거든요. 개인의 독립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독립을 대단히 어떤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죠. 네. 자,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일단 제가 경제 정치를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이 경제 정치 안에 사실은 혼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혼은 의외로 잘 강조를 하지 않았어. 제가 그러니까 특별히 4대 기둥 중에 기독교 입국론은 사실 혼의 문제다. 네네. 근데 그동안 이 혼의 문제가 우리 지금 현대 정치화하면서 빠졌다. 네네. 사실은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도 그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었던 이유도 그 혼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경세 방략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이 헌법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제가 비유할 때는 이제 운영 체제 같은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좀 한번 띄워보시죠 그림. 예. 네. 이게 그 경세 방략은 당 이념과 강력으로 나타나고 대선 공약집으로 나타나고 국정 운영 오기전 계획으로 나타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헌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헌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본법이 나옵니다. 이게 쭉. 어쨌든 이제 그렇고 기독교인들은 성경 가지고 그게 내나 헌법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돈이 불려요. 예예. 이 영국 노동당 혁신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노동당을 그 좌익에서 예. 중도로 옮겨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하이드 파크 선언, 저것도 미국 민주당이 변화하는 어떤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갖다가 정리한 거였거든요. 2000년도에요. 원래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원래 저런 것들이 있어야 아까 이제 그 위에서 맨데이트 포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보수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게 뭐 좀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7공화국이 온다나 아니면 이 책을 갖다가 작업을 한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흐릿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그것이 없으면 이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저런 게 있는데요. 저 내용 보면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을 갖다가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는지, 왜 시대착오였는지가 저희 보면 내용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요, 어떤 그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데 이게 왜냐하면 문제는 무수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럼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냐, 이걸 선정해야 되고 그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없으면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 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이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요, 자기들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중요시하는 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것도 다 크기를 갖고 맨 처음에 최저임금이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그러니까 생각이 짧았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기 그 시애틀에서 이미 했지만 다 거기는 했던 건데. 평가들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것도 그 검찰을 해체하는 거로 이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지금 지역도 뭐 부동산 안정화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전혀 못했습니다.
저 2018년에 만든 거거든 저게. 전부 부동산 개발 막으니까 수요를 막아버리니까 부동산 오히려 뛰어버렸잖아. 안정화가 아니고 아주 그냥 널뛰기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에너지 전환이 탈원전을 얘기하는 탈원전 전부 망치는 거네. 교육은 뭘 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할 겁니다. 아 했죠. 그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뺀 그다음에 그 좌파 역사관 교육한 거. 그럼 특목고 폐지 이런 게 있죠. 예, 예 그런 거 막. 민사고 같은 거. 예. 그래서 뭐 멀쩡히 공부 잘하는 학교들 다 지금 뭐 없애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정리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면 저렇게 되는데 지금 차기 집권이 유력하게 되는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근데 앞으로 좀 돌려보세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뭐냐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네. 이게 지금 근대 민주공화국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자치의 예를 들면 사적 자치의 주인인 네네. 주체인 개인이 서고 네네. 그다음에 국가라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개인들이 못하는 것을 국가 보조하는 거지. 네네. 저건 지금 국가가 지금 다 책임지는 그러면 전체의 국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국가주의라고 그러죠. 국가주의죠 저게.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 저 안에 다 전형적으로 녹아나 있는 거죠. 이게. 히틀러하고 인민민주주의가 저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예. 저기서 이제 국가주의로 전체주의로 사실은 가는 그러니까. 어떤 저기 창입니다. 사실. 창이죠. 저쪽으로 이제 쏙 들어가면 저렇게 네. 쭉 되게 돼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전체주의가 그렇죠. 예. 네네. 기본적으로 국가는 최소 개입주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충성 원칙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책임진다. 내 못하는 거를 어. 니들이 좀 해줘라. 내 그것도 계약을 하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 중에 내 삶을 책임 못 지는 사람도 있죠. 병들거나 네네. 뭐 그렇습니다. 늙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보충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기 이 경제 방역이 딱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저렇게 문재인 정부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와 부르짖는 거 있잖아요. 부르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갖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으로 완전히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냥 이 파괴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스템을 뜯어 파괴를 해버립니다. 야 지금 저거 보기 재밌네. 그게 지금 이제 그래서 차기 집권이 유력시되는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의힘을 저도 이제 작년에 9월 2일 날 김종인 주도로 이제 이렇게 강령이 개정이 됐는데 저게 이제 경제 방역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하지 않은 또는 아주 그 고민이 일천한 어떤 사람들이 저걸 했어요. 김종인이 저 30대 어떤 중후반에 어떤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써봐라 그랬던 거예요. 야, 그런 걸 보면은 저 강령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그렇지.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외교, 안보, 역사 이 전체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고민해 온 사람 아니면 원래는 못 씁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게 이 30대 중반한테 이렇게 의뢰할 게 만한 게 전문도 아니거든요. 웃기네. 예? 뭐 28, 38 이게 전부 저게 그뭐 의거, 혁명, 네네. 민주화 운동, 60항쟁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실은 저걸 이야기하는 게 공산주의자는 계급투쟁론이 계급투쟁 역사를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시위, 항쟁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수 정당에서 지금 저걸 그다음에 우리 믿음 저거는 그 영국 보수당의 그 누굽니까 그 네네. 나는 믿는다 네네. 이거를 좀 본뜬 것 같네. 근데 내용도요 아주 허접합니다. 저기 뭐 조국 건대화 정신은 있잖아요. 박정희를 의식은 했어. 예, 예. 근데 이제 이승만의 어떤 건국 정신은 그건 없네. 없는 겁니다 이게. 참. 그다음에 이제 믿음도 말입니다. 보면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자유는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믿는다. 저거는 자유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유보적 표현을 갖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그 뭡니까 우리 헌법에다가 그 경제민주화 조항 집어넣은 게 그 누굽니까 그 김종인인데 네네. 마찬가지 지금 그 조항이 지금 굉장히 그 사유재산권에 여러 가지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건데 지금 그거 내가 또 넣었네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오히려 우리 그 자유 보수 우파 정당이라면은요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최대한 최우선 보장해야 생각. 된다. 원래 그런 식의 어떤 워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믿음부터 말입니다. 대처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 네네. 가정, 개인, 사회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이 사회는 없다. 가정 개인 국가다. 네. 뭐 그런 얘기 이제 그것도 이제 강조를 갖다가 한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정책을 뜯어봐도요. 뭐 기본소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강조하죠. 그 다음에 교육도 뭐냐면은 여전히 사교육 문제를 갖다 크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교육 자체의 부실이 문제인데 그렇지. 사교육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게 무슨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공교육이 어제 지금 그 문교부 발표에 따르면은 그 지난번보다 이거 중2하고 고3, 고2, 중3하고 고1을 했는데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게 지금 뭐 13%가 넘는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 문제들이 지금 이게 빠져붙잖아요.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빠진 게 지금 한두가 아니 그 아니에요. 기초학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제도도 없어요. 네네. 자, 그러면서요. 아니 이제 이거 갖고도 이제 뭐 한두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기인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그 탈원전 문제도요. 탈원전에 반대 이게 없습니다. 그냥 핵분열, 핵융합, 바람, 수소, 태양, 물 다 좋아. 이런 식으로 다 강령을 써놨거든요. 아니, 그 외에도 숱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 얘기는요. 국민의힘이 지금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경제 방향이 아주 허접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나경원이나 그 주호영 같은 중진들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추풍 낙엽이지 뭐 보니까. 영선 의원한테 말입니다. 합쳐서 18선들이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내용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차피 뭐 다 깡통인데 그러면은 좀 팔팔한 영선이라 하더라도 뭐 젊은 놈 하면은 뭐 좀 혹시라도 뭔가 좀 나름대로 나아질까 봐. 큰 변화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탄핵도 다 똑같이 다 동의한 놈들이니까. 예. 그런데 그 젊은 놈이라고 하는 게 보다시피 책임 정치 개념도 없잖아요. 경제 방략 깡통입니다, 이게. 비전도 없고. 그다음에 성찰 반성도 없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국힘당의 어떤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게. 자, 제 얘기는 앞으로 이제 이 정강 정책이나 또는 경제 방략을 하려 그러면요. 이 전체를 다 통찰해야 됩니다. 국가와 시장과 사회 공동체, 지방 이 전체, 그다음 개인 이 전체를 통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 정치 환경도 봐야 되고요. 자연 환경도 봐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2대 지주 3대 시스템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2대 지주가 이제 국제 정치 환경, 지정 지정학적 조건과 분단 체제를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 환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속에서 뭐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이러저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국가 시장 사회라고 하는 이 거대 시스템이죠. 이 전체를 갖다가 이제 종합을 해야 비로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그 그림을 갖다가 딱 그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뜯어봐야 돼요. 예컨대 지금 국제정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말로 딱 그냥 국제정치 환경이 가장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갖다 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국가 운영은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거고요. 시장은 시장경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체제, 경제체제. 그 다음에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위에 이제 그 제일 위에 정신문화와 사상 이념인데 거기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집단 기억은 역사를 말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것들이 예컨대 지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문제들. 전에 그 인구 구조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강정책을 얘기하려면요, 이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게 그 고민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동네 축구처럼 말입니다. 공 따라다닙니다. 이슈 따라다니기. 그래서 이제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아우성 치면은 그냥 그거를 갖다가 이제 크게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젠더 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죠? 페미니즘. 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아우성 치면은 그 문제로 우르르 몰려다니거든요. 지금 이제 이준석 현상에는 지금 그런 어떤 요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굳이 이준석뿐만 아니라 뭐 다른 중진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자, 제 얘기 오늘 아마 여기서 얘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경제 방향.
또는 정강 정책 또는 그거는요. 이렇게 국제 정치 환경, 자연 환경, 그다음에 국가 시장 사회, 그다음에 정신 문화 사상 이념 이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동네 축구처럼 그냥 이슈 따라다니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이거 하다 또 절로 오르러 가서 저거 하다가 예? 우리 그 국가라는 그런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아마 이제 이 강론에 대해 가지고 예. 좀 이렇게 강론도 큰 얘기들입니다, 사실 다. 우선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제 김대우 소장과 김대우와 이동호의 경제 토크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 방향의 구체적인 것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정강 정책이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가야 되냐, 특히 정당은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떤 내용을 가야 되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엉터리처럼 내놓은 5개년 계획하고 그다음에 국힘당 내용을 좀 뜯어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논의를 계속 좀 해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논의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혹시 볼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유대연합당이 온다. 자유시민 정치혁명의 길이라는 책을 우리 김대우 소장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 정치혁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유시민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논의를 이 김대호와 이동호의 경제방략 시간에, 경제 토크 시간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